5가지 일센스를 키우는 생각 정리 습관. 우부카타 마사야 지연, 하진수 옮김. 위북 출판사. 허둥대지 않고 누구보다 빨리 완벽하게 물건을 정리하면 공간이 생기고 생각을 정리하면 시간이 생긴다. 지연이 우부카타 마사야. 도쿄대학교 문학부를 졸업하고 닛산 자동차에서 경영 분석을 담당했다. 다국적 컨설팅 기업 윌리엄 머서에서 인사제도 개혁과 조직배원 부문을 담당했으며 일본 3대 MBA 중 하나인 글로비스 경영대학원을 거쳐 현재는 HR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인재개발 및 조직 변혁에 관한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으며 로지컬 싱킹, 정보 활용술, 생각 정리 기술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책도 쓴다. 지연 책으로는 아웃풋의 정확도를 폭발적으로 높이는 생각 정리, 아웃풋의 질을 높이는 가설 검정력, 비즈니스 서클에서 익히는 가설 사고와 분석력, 시나리오로 사고하는 문제 해결의 기술 등이 있다. 옹기니, 하진수. 서울의사대학교에서 문예 창작과 언론 영상학을 전공한 후 출판사 편집과 기획을 거쳐 발음 번역 일본어 출판 번역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는 일본 도서 기획 및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크리티컬 싱킹, 리더십 훈련법, 경쟁의 법칙, 논으로 망한 조직 한비자로 살린다. 회사에서 잘 나가는 중간의 기술, 세계 최고의 인재는 어떻게 읽을까? 나는 심플하게 살기로 했다 등이 있다. 생각 정리 습관이란 무엇인가? 생각,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정리, 허투루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함, 습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 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정리의 컨설턴트 곤도 마리에의 말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잡지에 나오는 정리정돈법을 따라하면서 자신만의 정리법을 완성했다. 그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한 번 정리하면 두 번 다시 어지럽히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컵만 먹고 정리를 했다가도 곧 다시 어지럽히는 상태로 돌아간다. 그것은 바로 정리 습관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쉽게 떠오를 수 없다. 평소 머릿속에 정리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이다. 뉴턴도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지식과 결합해 새로운 법칙을 발견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구상하기 전 가장 먼저 한 것은 불필요한 업무 정리였다. 업무를 단순화해야 세상에 없는 놀라운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형식과 절차를 줄이는 만큼 창의적인 사고에 투자할 수 있고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다. 경쟁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과 속도이다. 두 가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생각 정리 습관이다. 당신은 왜 매일 똑같은 티셔츠만 입나요? 어느 기자의 질문에 마크 저커버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최대한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사소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가능한 내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이 회색이나 푸른색 정장만 입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나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에 관한 결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찮은 일에 신경을 쓰면서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은 생각 정리에서 시작된다. 5가지 일센스를 높이는 생각 정리 습관. 1. 빈터 먹고 치밀한 기획. 기획안을 제출하면 상사에게 다른 자료도 가져와 좀 더 양식을 따듬어 봐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아무리 마감 기한이 짧아도 기획안을 척척 내놓는다. 2. 누구보다 빠른 정보력. 무작정 인터넷 검색부터 하는데 정작 쓸만한 정보는 모으지 못하고 검색하느라 시간만 허비하고 허둥지둥 마감에 쫓긴다.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필요할 때 딱 맞는 정보를 곧바로 찾아낸다. 3. 반박할 수 없는 설득력.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 아이디어를 채택해야 하는 이유가 뭐지?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설명을 듣는 상대가 자주 고개를 끄덕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때가 많다.
4. 당당하고 명확한 전달력. 회의는 거저 있으니까 참석하고 주로 듣기만 한다. 가끔 할 말이 떠올라도 번번이 타이밍을 놓친다. 회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결정적인 발언으로 분위기를 전환하고 실마리를 제공한다. 5. 어디서나 번뜩이는 발상력. 뭔가 좋은 아이디어 없나 라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막막하다. 지하철이나 자동차로 이동 중일 때, 밥 먹을 때, 자려고 누웠을 때도 탁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프롤로그.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실행을 위한 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때그때 되는 대로 일을 처리하면 시작은 빠르겠지만 완료하기까지 몇 번이나 수정을 하게 된다. 결국 들인 시간에 비해 결과물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생각을 정리하고 실행에 옮기면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간에 수정할 일이 없으니 결과적으로는 더 빠르고 완성도도 높다. 세상에는 여러가지 생각 정리법이 있다. 그중 내게 맞는지, 당장 처리해야 할 업무에 맞는지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생각 정리법이든 익히고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에게 맞지 않은 것도 있게 마련이다. 먼저 익숙한 생각 정리법이나 업무 처리 방법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맞는지 점검해 본다. 모든 상황에 자신의 특기로만 대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논리적 사고가 뛰어난다고 해서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에서 논리적 관점에만 치중한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없다. 비즈니스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세부적인 업무 순서를 어떻게 짜야 할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진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한다. 1장에서는 생산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생각 정리법의 기본 자세를 다룬다. 2장부터 5장까지는 비즈니스 상황에 적합한 생각 정리법과 업무 처리 방법을 소개한다. 정석으로 알려진 생각 정리법도 소개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취하면 좋을지에 중점을 두었다. 매일같이 새로운 생각 정리법이 세상에 나오고 있고 이를 소개하는 책도 무수히 많다. 단순히 생각 정리법을 잘 다루는 것보다 어느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상황에 적합한 생각 정리법을 구분해내는 안목을 갖추길 바란다. 우부카타 마사야. 기획안이 통과되는 진짜 이유. 매 순간 이것보다 더 좋은 제안은 없을까 생각한다. 오류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정답을 내놓으려고 하지 마라.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직책에 상관없이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다. CEO뿐만 아니라 신입사원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부터 처리해야 할지, 고객 문의에 자신이 대답해도 될지 등 판단해야 하는 순간들에 부딪힌다. 판단을 내려야 할 때 문득 이게 맞나 하고 의구심이 든 적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맞는지 틀렸는지 정답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정답이 없다. 더구나 업무 수준이 올라갈수록 정답으로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자사의 상품을 제안한다고 하자.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었다면 그것은 정답일까?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면 오답일까? 실제로 제안이 채택되지 못한 이유는 경쟁사의 제안이 더 매력적이라서, 이미 다른 상품을 검토 중이라서 등이다. 제안이 통과된 이유는 절대적으로 그것이 좋아서라기보다 다른 제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아서이다.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맞냐 틀리냐의 관점에서 업무를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 기대를 만족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관점에서 자신의 업무를 평가하면 좋을까? 질 높은 제안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고객에게 상품을 제안한 상황에서는 경쟁사보다 매력적인 제안인지, 고객의 기대를 만족하는 제안인지 등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정답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니 부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답이 있다면 그것을 맞추면 되지만 질이 높은 제안은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제안이 채택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늘 더 좋은 제안은 없는지 생각해야 한다. 제안을 내놓는 것은 끝없는 여정이다. 때로는 자신있게 내놓은 답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데 굳이 그래야 하는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야 더 좋은 제안을 떠올릴 수 있다. 정답을 추가하다 보면 종종 틀리지 않으면 된다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니한 제안에 거쳐버리기 십상이다. 비즈니스에서 오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상품을 제안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틀렸다거나 다른 고객에게 제안할 것을 잘못 제시했다면 명백한 오답이다. 이런 제안서는 볼 것도 없이 아웃이다. 하지만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질 높은 제안을 내는 것이다. 데이터로 치밀하게 생각하기. 사실과 데이터의 근거에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판단한다. 직감적으로 생각하기에 덧.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 자리에서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곧바로 실행하기도 한다. 이런 것을 직감이라고 한다. 물론 통상적인 업무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직감으로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의 경험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상황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직감에 의존하는 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고객이 얼굴을 찡그리며 뭔가 불만이 있다고 직감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불만을 품은 고객은 얼굴을 찡그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험을 토대로 직감적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다. 직감은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느긋하게 기억을 더듬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거나 착각을 할 우려가 있다. 직감이 아닌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인간의 경험으로 판단 가능한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그 경험이 타당한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나 데이터를 살펴봐야 한다. 비교할 만한 수치를 제시하라.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입수했을 때 주관적으로 판단을 내린다. 예를 들어 후배가 실수라면 원래 일을 잘못해 덩달아 나까지 피해를 입었어 하고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인다. 이처럼 주관적 해석에 치우치다 보면 편견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우므로 가능한 빨리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비교 가능한 수치가 있어야 한다. A군의 실수 5회, A군이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지 알 수 없다. 비교, A군의 실수 5회, B군의 실수 3회, B군에 비해 A군의 실수가 많았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때 필요한 것이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이다. 다른 수치와 비교 가능할 때 객관적 수치가 된다. 후배가 실수를 했을 때 다른 후배에 비해 실수가 많은 편인지, 이번 실수가 다른 상황에 비해 더 안 좋은지, 다른 업무에서도 자주 실수를 저질렀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있다. 사실이나 데이터도 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하면 주관적 해석에 치우치지 않고 논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다. 시간이 부족한데 빨리 결과물을 내는 법. 결론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 행동한다. 시간이 없으니 일단 실행한다. 우선 모은 정보로 중간 결론을 내린다. 매일 업무에 쫓기다 보면 생각할 시간이 없다.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할 시간에 움직이는 것이 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실행을 해야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하면 예상치 못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쓸데없는 일을 반복하기 십상이다. 상사가 시키는 대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다른 자료도 가져와 좀 더 양식을 다듬어서 제출하게 라고 몇 번 수정하다 보면 다음 날이 되었어야 통과된다. 이것은 상사의 지시에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지시를 내린 배경이나 의도를 확인하면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정리하며 보다 빨리 통과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느라 시간을 보내다 보면 빨리 실행할 수 없다고 반문할지 모른다. 다양한 데이터나 정보를 모아서 차분히 정리하려면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데이터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한 대로 좋은 답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선입관이 있으면 아직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했으니 지금 단계에서 안이하게 결론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미루게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나 다양한 정보를 모아 제대로 생각하기 위해 결론을 미루는 것 모두 지양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가설사고이다. 가설사고는 데이터나 정보가 어느 정도 입수된 시점에서 가설을 세우는 것이다. 데이터나 정보가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입수한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이러한 결론이 된다는 식으로 그때마다 가설을 세워 행동에 옮긴다. 가설이 적절한지를 확인하면서 필요에 따라 가설을 수정한다. 가설사고로 항상 그 시점에서 최선의 답을 도출하며 실행 단계에서 재빨리 결론을 도출해 행동에 옮길 수 있다.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 없고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도 않는다. 일단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 나간다. 가설사고는 대량의 데이터를 정리할 때 진가를 발휘한다. 대량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모두 입수했다고 해도 방대한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때 일부 사실이나 데이터로 일단 가설을 세우고 나머지 사실이나 데이터로 검증하면 된다.
예를 들어 회의실이 비어있는 날이 없어서 회의를 줄이고 싶다고 하자. 이때 쓸데없는 회의는 그만두자고 의견을 낸데 회의가 줄어들 리 없다. 또는 현재 어떤 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각각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지 비교하거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회의가 길어지는 이유를 조사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전체 직원 중 몇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떤 회의가 많은지 쓸데없는 회의는 없는지 가설을 세운다. 가령 메일로 공유해도 되는 사항까지 회의에서 얘기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 정보 공유를 메일로 하고 논의할 사항에 대해서만 회의한다는 대응책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설로 세운 대응책이 맞는지 확인한다. 이처럼 정보나 데이터를 어느 정도 입수한 시점에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토대로 행동한 다음 추가로 입수한 정보나 데이터로 가설을 확인하면 재빠르게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가설은 가설일 뿐이라고 어림짐작을 하는 것은 조금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나 틀림없다. 다름이 없다. 비록 시간과 정보가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최대한 활용해서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시간이 없으니 일단 실행하자는 태도는 속도는 빨라 보여도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가 된다.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절차에 따라 가설을 세우고 충실하게 실행해야 한다. 마감 기한도 맞추고 완성도도 높이는 법. 대충이라도 완성하고 계속 수정해 나간다. 마감 기한까지 최대한 끌어안고 있다. 나밖에 못하니까 라고 착각하는 사람. 혼자 업무를 끌어안고 팀 전체에 배를 끼치는 사람이 있음. 일을 분담해서 진행하면 빨리 끝날 텐데 나밖에 못하니까 라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마감은 한참 지나서 겨우 내놓지만 기대한 결과물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업무를 혼자 끌어안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납득할 만한 제안이 나오기 전에는 제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얼핏 책임감 있어 보이지만 같은 팀원이 보기에는 업무 진행이 늦어질 뿐 아니라 결과물도 만족스럽지 않다. 이왕이면 함께해서 완성도를 높입시다 라는 것이 다른 팀원들의 심정이다. 함께 일한다는 발상이 중요하다. 기획이든 자료조사든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좀처럼 완성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자신의 선입견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견해를 바꿔보자. 팀원의 시각이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느 정도 진척되었을 때 팀원과 공유하면서 의견을 모으면 빠르게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완성되지는 않았더라도 일단 끝낸다. 마무리한 보고서나 제안서를 며칠 후 다시 봤을 때 고치고 싶은 부분이 곳곳에 눈에 띌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편견이 희미해져서 냉정한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다. 완성 후 잠시 놔두는 것을 휴지하기라고 한다. 팀원들과 공유하지 않고 잠시 휴지하는 것만으로도 완성도를 빠르게 올릴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아슬아슬하게 마감을 지키는데 며칠간 휴지한 후 마무리했다가는 마감 기한을 넘길 게 뻔하다. 그렇지 않으려면 발상을 바꿔야 한다. 완성하기 전에 휴지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주 안에 끝내야 하는 기획이 있다고 하자. 전날까지 완성하겠다고 일정을 짜는 것이 아니라 이틀간 휴지하기를 2회 반복하는 일정을 짠다. 마감 일주일 전에 완성도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기획안을 마무리한 다음 이틀간 휴지한 후 재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2회 반복한다. 이렇게 하면 완성도가 훨씬 올라갈 것이다. 휴지하기를 넣으면 또 다른 장점도 있다. 상사가 중간 보고를 하라고 하면 일단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상사에게 유익한 조언을 받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할 수도 있다. 마감에 맞춰 보여주면 상사가 조언을 해줄 수 없다. 휴지하기를 넣어 일정을 짜려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손에서 놓아야 한다. 완성도가 높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팀원들이 수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무책임한 자세다. 한정된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하고 휴지하기로 완성도를 높인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아이디어에 설득력을 더하는 법. 아이디어 자체보다 상사가 판단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한다. 딱 봐도 좋은 아이디어는 무조건 채택된다고 생각한다.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이유로 평가된다. 상사는 단순히 기획서 내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제안서 내용만 보고 적극적으로 결정할 리 없다.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하다 싶은 아이디어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사는 무엇을 토대로 아이디어 채택 여부를 판단할까? 바로 그 아이디어가 좋은 이유다. 이유가 타당하면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제대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사상될 것이다. 아이디어가 채택되려면 아이디어 자체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상대가 알고 싶은 것을 대답한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를 설명해야 아이디어가 채택될까? 상사나 어떤 이유를 들어야 아이디어를 채택할 마음이 생길까? 이것만 알면 판단이 선다고 하는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상대가 판단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설명하면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옳은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하지만 과연 상대가 납득할 수 있을까? 상대가 채택할 마음이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계속 말한다면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강요가 될 수 있다. 이유처럼 보여도 이유가 아닌 것도 많다. 이유인 듯 이유 아닌 설명은 집어치운다. 기획 내용을 이유라고 말하지 마라. 기획 내용을 이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젊은 여성의 타깃인 기획이라면 20대 여성의 니즈를 충족한다고 설명하는 식이다. 물론 기획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사가 젊은 여성을 타깃으로 하면 뭐가 좋지? 왜 이 기획이 젊은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 라고 물어보면 기획 내용을 단순히 설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획한 이유를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용 설명은 불필요하다. 사실만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기획 아이디어는 사실을 토대로 해야 하지만 단순히 사실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아침 자기개발 지원 기획에 대해 이 지역에서 아침 자기개발을 시작한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 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상대에게 그 답까지 찾아내라고 할 수는 없다. 상대는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해? 라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 제안한 아침 자기개발 지원 서비스 타깃층이 충분합니다. 라는 이유까지 설명해야 한다. 이유와 기획을 뭐뭐 때문에로 연결해서 명확하게 설명한다.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유와 기획을 뭐뭐 때문에로 연결해서 말해보자. 비용 삭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제품을 도입해야 합니다. 야근 시간 축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시간을 30분 앞당기십니다. 이처럼 기획 내용이 이유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문제 없다. 목표가 단순해야 실행하기도 쉽다. 스마트에 맞춰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 목표는 회사나 상사가 정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아님. 목표는 업무의 커트라인.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회사가 정한 목표를 전달받고 그대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목표를 세우지 않고 수동적으로 전달받아도 업무를 진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주어진 일만 처리하기 십상이다. 목표는 주체적으로 세워야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다. 도대체 목표란 무엇일까? 목표란 한마디로 달성해야 하는 커트라인이다. 목표를 달성하면 프로젝트는 합격이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합격이다. 회사에서 정해준 목표를 그대로 받은 것은 합격 여부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커트라인은 흑백일 확실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합격이기도 하고 불합격이기도 한 애매모호한 목표는 성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업무에 전력으로 몰두하기 같은 목표는 어떨까? 전력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잘못된 목표다. 목표 설정에 꼭 필요한 스마트. 비즈니스 상황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스마트를 염두에 두자. 스마트한 목표를 세우자는 의미가 아니라 적절한 목표를 설정할 때 주의할 사항에 머리 글자를 딴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 단위를 특정한다. 향후 3년간의 목표와 같이 목표 단위가 크면 어느 부분은 달성해도 다른 부분은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목표 단위를 3개월 정도로 좁혀서 설정하는 것이 좋다. 그 기간 내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M. 측정 가능한. 목표를 커트라인으로 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수치화하는 것이다. 수치를 달성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된다. 수치화하면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설정해야 할지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쉽다. 물론 모든 업무를 수치화할 수는 없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달성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수치를 정해야 한다. A. 도전적인. 성장할 수 있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목표는 너무 간단해도 너무 어려워도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너무 간단하면 노력할 필요가 없고 너무 어려우면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현재의 본인 실력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면 조금 더 애써보자며 의욕적으로 몰두할 수 있다. R. 관계 있는. 아무리 도전적이고 수치하던 목표라도 자신의 업무와 그다지 관련 없다면 개인적이든 조직이든 의미가 없다. 자칫 엉뚱한 곳에 중점을 두고 헛수고할 우려도 있다. 설정한 목표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타임
브랜드, 명확한 기한 설정. 비즈니스에서는 시간이 중요하다. 당연히 목표도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기한이 없으면 달성하지 못할 일이 없다. 기한 내에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는 도전할 만한 것이다. 목표는 스마트하고 심플하게. 스마트를 유념하면 목표가 단순해진다. 예를 들어 이번 분기에 10건의 신규 고객 확보하기, 2개월간 경비를 전년 대비 15% 삭감하기, 이번 분기에 내가 주최하는 회의의 평균 시간을 60분 이내로 하기 등이다.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커트라인을 진지하게 생각한 흔적이 있다. 최종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지, 너무 쉽지 않은지,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조직이 지향하는 것과 맞는지 등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할 일이 없다. 마무리 후에 다시 정리해야 하는 이유. 기획안 완성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 계획한 기획안이나 프로젝트가 끝나면 어떻게 하는가. 보통은 곧바로 다음 업무에 들어가거나 미뤄뒀던 다른 기획안을 시작한다. 물론 언제까지 성취감이나 영혼에 젖어 있을 수는 없지만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되돌아보기는 업무 관리 사이클, 계획, 실행, 평가, 개선 중 평가에 해당한다. 마무리한 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잘한 부분이나 개선한 점을 파악하면 다음에 착수하는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뿐 아니라 무사히 하산해야 마침내 등산이 끝난다. 업무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되돌아보기까지 업무로 생각해보자. 되돌아보기의 효과. 자신이 어떻게 업무에 몰두했는지 과정을 돌아보면 어떤 점을 잘했는지 파악하고 다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획서 작성 업무를 되돌아본다고 하자. 기획이 통과된 시점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돌아본다. 어떻게 해서 기획 아이디어를 떠올렸는지 생각해보면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협력했는가? 원활하게 협력해 주었는가? 기대한 만큼 협력해 주었는가 등을 되돌아보면 어느 시점에서 어떤 부탁을 하면 좋은지 참고할 수 있다. 업무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배워나가지만 무조건 경험을 쌓는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개선할 점을 찾아서 다음 업무에 적용할 때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 잠깐 돌아보는 것만으로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업무 관리 사이클, 계획, 실행, 평가, 개선. 업무가 끝나면 되돌아보기 평가를 해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생각의 폭을 넓히는 법.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관점, 시야, 시점을 바꾼다. 요령이 없다,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신입사원일 때 선배로부터 그런 말을 자주 들었다. 나름대로 유연해지려고 애썼지만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앞서 시각이 굳어버린 것이다. 대개 경험이 얕은 사람이 그러기 쉽다. 신입사원이라도 모든 일을 여러 각도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반강제적으로 시각을 바꿔보자. 키워드는 관점, 시야, 시점이다. 시각은 높이, 폭, 각도를 바꿈으로써 크게 달라진다. 시각의 높이를 관점, 폭을 시야, 각도를 시점으로 한다. 관점을 높인다. 예를 들어 현장 담당자와 경영자는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는데 이것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신의 부수에 한 명이 정원된다고 하자 경영진의 관점에서는 그 부수에 투자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회사는 우리 부수가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수 팀장의 관점에서 보면 전력이 증강되었다고 받아들여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팀원의 관점에서 보면 업무를 분담할 상대가 늘었다고 받아들여 일을 좀 덜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이라도 지적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인다. 평사원이 굳이 경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영자의 관점으로 보면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단순히 일이 편해지겠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만큼 성과를 제대로 내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야를 넓힌다. 시야에는 공간축과 시간축이 있다. 공간축은 대상을 넓게 파악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작년 실적 대비 큰 변화가 없는 영업소가 있다고 하자. 확실히 그 영업소만 보면 변화가 없지만 근처 영업소의 실적이 늘었다면 성장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공간축 시야가 좁은 사람은 독선적인 행동이나 발상을 하기 십상이다. 우리 부수만 괜찮으면 돼. 결국 나만 좋으면 돼. 라고 생각한다. 시간축은 목표 달성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 달 목표, 1년 목표,
10년 목표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팀원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번 달이나 올해만 생각하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연간 목표 달성에 쏟을 시간이 줄어드니 그만두자고 결정할지도 모른다. 한편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며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에 부칠지도 모르지만 장래를 위해 좋을 것 같다고 결정할지도 모른다. 시점을 바꾼다. 시점을 바라보는 각도이다. 장기 대국에서 상대가 자리를 떴을 때 상대측 자리에 서서 장기 바라보는 기사가 있다. 이쪽에서 유리해 보이는 국면에 상대쪽에서도 똑같이 보일지 시점을 바꿔 감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6개월 전보다 업무에 익숙해져서 야근 시간이 줄었다고 하자. 여유 시간으로 보면 자유롭게 활용할 시간이 늘었다. 수입으로 보면 야근비가 줄어서 여윳돈이 줄어들었다. 업무 능력으로 보면 기술이 향상되고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사실도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다. 입장 바꿔 생각하기.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팀장이나 경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시야를 바꾼다는 것은 몇 년 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 것이다. 시점을 바꾼다는 것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시각을 바꾸는 법, 관점, 어느 높이에서 보는가, 시야, 어느 정도의 범위를 보는가, 시점, 어느 각도에서 보는가. 얼굴에 맞이하는 상대뿐 아니라 다양한 상대로 바꿔보면 그만큼 발상의 폭이 넓어진다. 발상이 굳어진 것 같다면 우선 관계 있는 사람,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바라볼지 상상해보자.